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요 앞전에 왕초보 셀프로 사주보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앞전 영상에서 셀프로 사주 보는 방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공부를 하실 때 선천수가 뭔지 후천수가 뭔지 알았고 그 선천수로 내 사주를 봤습니다. 자, 목화토금수 5행 중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성향이 어떤지까지 알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나의 선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어떻게 후천수로 개운을 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들이 나를 개운하는 개운법을 볼 때는 이 숫자가 있는데요. 숫자는 본명궁을 계산해서 나타나는 나에게 주어진 숫자입니다. 그게 후천수인데 자,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선천수에 있는 숫자는 이건데요. 내 사주팔자 숫자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나를 개운시켜주는 숫자는 본명궁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화의 기운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2와 7이 내 태어난 본연의 숫자라고 하면 만약에 본명궁으로 계산한 숫자가 토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의 성향은 2, 5, 8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색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극하는 사람은 누군지, 나를 생하는 사람은 누군지, 책상은 어디를 바라보고 앉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후천수 본명궁에 의한 숫자로 개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천수 개운법을 들어가기 전에 오행론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오행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도 있고 극해주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해주는 기운일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사용을 하면 되고 극해주는 기운일 경우에는 극해주는 기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이 오행론 표를 보면서 개운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행론 표는 앞에 설명을 한 영상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자, 목화토금수 오행이 순리대로 시계방향대로 돌아가는 게 그대로 생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뒤를 생해준다 생각하시면 돼. 목생화 이러면 목이 화를 생해주는 기운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극하는 기운은 한 칸씩 건너뛰면 나를 극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목은 화를 건너뛰고 토를 가. 그러면 토를 극해 얘가. 목극토 하는 거예요. 앞에 게 뒤를 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토는 금을 건너뛰고 수로 바로 가. 그러면 토극수해서 토가 수를 극해. 수의 기운이 토의 기운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어. 나를 극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본명궁 오행의 개운법을 들어가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의 기운은 숫자 3과 4가 목의 기운인데요. 이 삼목 같은 경우에는 장남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성향입니다. 숫자 4 목인 사람은 장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냐? 재물도 좀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표현력도 좋은 그런 장녀의 성향인데 우리가 그전에 아이를 낳으면 첫 딸은 살림미천이래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이렇게 재물의 기운도 같이 갖고 태어나는 그런 성향입니다. 숫자 9 화의 성향은요, 차녀의 성향이에요. 언니한테 모든 거 떠맡기고 나는 좀 룰루랄라 막 이런 성향도 있죠. 그러나 굉장히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명예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직위에 있는 여성분들을 보면 차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의 성향 중에서 이 토의 성향은 어머니 같은 성향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질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인간적이고 남들을 많이 배려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본명궁 8토이신 분은 삼남 셋째 아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어때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의 폭이 대략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자기의 본능에 굉장히 충실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명궁 6이 나오신 분들은 금의 성향인데요. 그러나 이분은 리더자 혹은 아버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도 뭐 맏딸이든 둘째 딸이든 셋째 딸이든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빠든 동생이든 가리키고 막 이랬던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육금의 본명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내가 장남으로서 혹은 장남이 아니어도 장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리더급 뭔가 이렇게 관리하는 총관리직에 있으시게 되면 굉장히 그런 일을 잘하시죠. 베풀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아우르는 이런 일을 잘하게 됩니다. 7금의 본명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삼녀 다 와요. 막내딸, 셋째딸. 우리 예전에 셋째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가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미모도 같이 갖고 태어났을 겁니다. 7금의 미모를 보면 예쁘다, 발랄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녀의 성향은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팍팍 튀는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계통 뭐를 하든지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해내는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무척 자유로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 군데 꾸준하게 앉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건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는 다른 사람이 한 달, 두 달 일한 것보다 한순간에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 일수의 본명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우리가 볼 때 차남, 둘째 아들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남의 성향이지만 이 사람은 속 깊은 그런 깊은 바닷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애늙은이 같아. 왜 이렇게 속에 있는 말을 안 하지? 아우 답답해. 막 이런 남편을 보면 아마 일수의 성향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아내를 보면 일수의 성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을 하고 싶고 비밀을 지키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에서 깊은 그런 심성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수의 성향은 조금 출발과 마무리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일수의 성향이야. 그리고 또 뭐예요? 인생을 마감하고 딱 다시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는 그 성향이 또 일수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노인을 위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본인하고 잘 맞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자의 성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성향을 가지고 내가 이 본명궁으로 나를 개운시켜줘야 돼요. 개운시켜주는 방법에는 숫자로 개운하고 색상으로도 개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개운을 하고 또한 책상, 내가 바라보는 방향, 이건 꼭 책상 방향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내가 영업을 해서 그 거래를 계약시켜야 되는 이런 데에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좋은 기운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있고 그리고 힘있게 상대한테 내 상품을 설명을 해서 그 사람과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도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잠자는 방향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개운법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모든 방향에 대한 건 저희가 표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명궁 상생개운법 이 표를 보시면 동사명, 서사명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동사명은 본명궁이 일수, 구화, 삼목, 사목인 분이 동사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사명은 육금, 칠금, 이토, 팔토인 분이 서사명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명 중에서 일수의 개운법을 보면 일수의 좋은 숫자는 1과 6과 7입니다. 1은 나의 숫자고 6과 7은 나를 생해주는 숫자입니다. 아까 오행표 보셨죠? 금생수 하잖아요. 그렇죠? 금의 숫자가 나를 생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상극 숫자는 수는 토극수 한다 그랬잖아요. 극하는 숫자는 토의 숫자야. 2, 5, 8 숫자가 나를 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극하는 숫자도 하나 정도는 쓰면 내가 편재의 기운으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통장 비밀번호, 집 비밀번호, 또는 금고 비밀번호, 또 내 가장 중요한 핸드폰 번호 이런 데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숫자 영상에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인데요. 이 색상은 수의 색상은 검은색이에요. 검정색이 내 색상이야. 그러나 흰색이 나를 생해줘. 흰색이 뭐예요? 금의 색깔이잖아요. 금생수하기 때문에 흰색이 나를 생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색상이 나한테 정말 좋은 색상이고요. 그럼 나를 극해주는 색상은? 그건 토의 색상입니다. 노란색 계열. 노란 계열은 나를 좀 극해주는구나. 그러나 모든 옷에는 이렇게 극해주는 색상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20% 30% 정도는 들어가 있어도 괜찮으니까 어느 날 내 기분 전환을 위해서 브라우스, 티셔츠 이런 거는 한 번씩 극해주는 색상의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극해주는 색상은 속옷은 사용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피부에 바로 닿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생해주는 색상으로 딱 하는 거예요. 일수의 본명궁의 책상 방향을 보면 서쪽과 북서쪽이 좋은데요. 이거 역시 금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금이 서쪽과 북서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금생수, 나를 생해주는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구화, 삼목, 사목도 똑같이 이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육금, 칠금, 이토, 팔토 모두 다 이 표를 활용하셔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숫자와 색상과 그 다음에 책상 방향을 다 나를 생하는 쪽으로 놓고 앉으시고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이렇게 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딱 생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참 좋은데 부부가 또 극하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다투고 그래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것도 방법이 있죠. 부부가 극하는 사람이면 극함을 당하는 사람의 상생 색상을 써주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계시켜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지죠. 예, 오늘 그걸 또 하나 알려드려야 돼요. 자, 부부의 공통 색상. 이건 자녀하고도 해당이 되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들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자, 공통 색상은 생하는 경우가 있고 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생하는 경우에 써주는 색상, 극하는 경우에 써주는 색상. 요 표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딱 짚어볼까요? 자, 생하는 경우 목생화 이럴 경우에는 파란색 계열을 써주면 두 사람한테 다 좋아요. 그럼 극하는 경우에 목극토 하잖아요. 목이 토를 극하잖아. 이럴 경우엔 토의 상생 색상을 써주면 돼. 뭐예요? 토의 상생 색상은 빨강색. 아까 요 전 표에 있습니다. 그렇게 공통 색상을 써주시면 두 분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완화가 됩니다. 이 표는 회두극자라고 해서 내가 잠잘 때 머리를 두면 안 좋은 방향을 얘기하는 표인데요. 이 표에 나온 방향만 피하시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냥 내 띠로 보면 됩니다. 내 띠가 만약에 범띠다 그러면 범띠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태어난 연도를 찾아가면 되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965년생이다. 그러면 여기 기사생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알잖아요. 기사생은 뭐예요? 뱀띠잖아. 뱀띠가 머리 두면 안 좋은 방향은 어딜까요? 위로 쭉 올라가면 북 이렇게 써 있죠. 네, 이분은 북쪽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연도와 띠를 보고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복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연생이냐면 자, 왼쪽에 무관함 써 있죠. 1993년을 한번 보면 위에 쭉 위로 올라가 보면 무관함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건 중궁 방향이라서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데나 머리를 두고 자도 돼요.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머리 두면 안 좋은 방향을 피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이 중요한 건데요. 이 수면을 하는 동안 숙면을 취하셔야 돼. 푹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자는 동안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 좋은 방향 피하시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누워서 잠을 주무시면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 나의 기운을 찾아서 생기를 얻는 거죠. 이런 생한 기운을 다 얻어서 그 다음날 활기차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 몸까지 아프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방향은 지켜서 주무시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매체인 클라스 언어원에서 셀프 풍수 인테리어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장점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전형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맞게, 내 사업장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장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제약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모두 공개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보 풍수까지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 101이 유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질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개운시켜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어떤 사주팔자로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개운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운법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만큼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선천운이 그냥 자갈밭이야. 앞에가 전부다. 그런 운이다 하더라도 내가 개운법으로 나를 개운시켜주면 그 자갈 위에 도로를 포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도로가 포장된 길로 안내를 받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를 개운시키고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나에게 좋은 숫자 또는 색상,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방향, 잠잘 때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 나랑 극하는 사람일 때에 그걸 행하는 색상,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의 선천운을 개운시켜서 행복하고 재물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